이벤트로 교사 소개가 끝나고 이제 각 반에 들어가서 교사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겠죠? 요것도 원마다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아이들하고 학부모님들이랑 동시에 같이 저희 반에 왔었고, 또 어떤 기관에서는 아이들은 따로 뭐 놀이 시간을 갖고 어머님과 아버님들만 이렇게 반에 와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아이들과 어머님이 같이 반에 와서 교사와 인사하는 상황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머님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온 경우 일단 안녕하세요 하고 굉장히 밝은 미소로 어머님들과 아이들을 맞이해 줘야 돼요. 이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우리 너무 긴장되죠. 그래서 어머님들께 사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아이들을 놓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놓치는 순간 어머님의 실망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절대 놓치지 말고 그러니까 아이들 좀 등한시하지 말고 어머님과 대화한다면 손으로라도 아이들을 어깨를 잡는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좀 이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손으로 이제 이렇게 좀 아이들 인지하는 상황에서 어머님들과 대화를 하시는 게 좋고, 어쨌든 교실로 우르르 오시는데 뭐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어머님들은 뭐 뒤쪽에 서 계셔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매트 위에 앉을게요라고 정확하게 혼란스럽지 않도록 안내를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다 앉고 어머님들이 다 뒤쪽에 계시다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먼저 아이들을 조금 수습을 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하고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 햇살반 친구들.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1년간 즐겁게 생활한 햇살반이래. 이곳은 정말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 3월에 오면 선생님이 소개해 주실 거예요. 기대 많이 하고 오세요. 그런데 우리 햇살반에는 재미있는 교구나 활동들도 많지만 멋진 친구들도 많대. 멋진 친구들이 다 왔는지 선생님이 불러볼게. 이제 요때 아이들이 혹시 이름표를 달고 있으면 이름표를 보면서 짧은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는 손유희를 하거나, 만약에 이름표가 없다면 이제 선생님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시트지를 동그랗게나 하트 모양으로 써서 아이들 이름을 미리 써서 준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손유를 하는 거예요. 작반이는 어디 있나? 작반이 어디 있지? 그럼 아이가 뭐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손을 든다거나 뭐 이렇게 눈치를 본다거나. 아, 여기 있구나. 작반이는 어디 있나? 여기 하면서 여기다가 시트지를 붙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애들 이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 이름을 볼 수 있게 명찰이 주어지지 않으면 요거 시트지를 활용해서 순식간에 여기다 붙일 수 있죠? 여기 사랑이는 어디 있나? 얘들아, 사랑이 어디 있을까? 사랑이 여기 앉아있네. 사랑이는 어디 있나? 여기. 행복이는 어디 있나? 행복이 어디 있지? 행복이 여기. 뭐 이렇게 애들 이름을 한 번씩 다 불러주는 거예요. 뭐 누구 어디 있을까? 여기. 또 누가 있을까? 우빈이는 어디 있나? 여기. 이런 식으로 쭉 아이들 한 번씩 이름 붙여줘요. 그럼 이제 애들 이름 다 제가 하나씩 부를 수 있겠죠. 이 명찰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로 어머님들하고 인사를 하기 전에 아이들이 조금 차분하게 준비를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너희들 오늘 누구랑 왔어요? 아, 엄마랑 왔구나. 혹시 뒤에 계신 분들이 너희들의 예쁜 엄마야? 와, 그럼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 엄마랑 인사하고 싶은데 어떤 인사를 나누는지 우리 친구들 잘 들어줄 수 있어? 정말?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엄마하고 인사할 건데 그때 멋지게 앉아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어떻게 앉을 거야? 이렇게 앉아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진짜? 보여줄 수 있어? 왜 이렇게 멋있어?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선생님 전 멋지게 앉아줄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 아빠 다리하고 이렇게 앉아볼까요?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이 우리 엄마와 인사 한번 해볼게.
하고 아이들이 이제 멋지게 앉아 있잖아요. 그때 어머님들하고 짧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때 아마 원마다 어떤 전달 사항을 해야 될지는 있을 거예요. 그 전달 사항 전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정해진 거를 뭐 준비물 아니면 뭐 참고해야 될 사항 이런 거 전달하니까요. 근데 이거 전달하기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난 거잖아요. 이때 어머님들께 선생님들 또 인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요걸 또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비교적 쉬워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이제 마스크를 벗는 한 해가 됐죠. 그래서 요게 얼마나 의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또 지금 선생님들이 5세를 맡았다면 이 친구들은요 정말 아기 때부터 마스크 쓰고 생활했던 아이들이고 처음 벗은 아이들이에요. 6세 같은 경우는 거의 3살부터 3, 5, 4, 5 그쵸. 이렇게 3년을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사실 의미 있는 그 생활을 다 마스크를 쓴 거예요. 7세도 마찬가지예요. 4살부터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원생활을 본격적으로 했을 때 마스크를 벗고 해본 적이 없던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 한 해가 얼마나 대단한 한 해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얼굴, 표정, 타인의 얼굴, 표정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은 언어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 대화에서는 그렇게 크게 못 느낄지언정 이게 상대의 입을 보면서 언어를 배우고 말을 배우는 건데 그게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분명히 올 한 해는 그게 목표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상대의 표정이나 입모양을 잘 못 보고 성장했을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대화를 해주고 사랑한다는 표정, 그리고 널 믿는다는 표정, 넌 정말 멋진 아이라는 그 표정을 듬뿍 보여주는 것들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사 멘트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1년간 우리 햇살반 친구들과 함께하게 될 교사 김작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게 되면서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중요한 영유아 시기를 마스크를 끼고 보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올 한 해 사명감을 갖고 그 아쉬움 모두 해소시키는 것이 저의 큰 목표입니다. 아이들과 대화할 때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우리 아이들 눈을 바라보고 환한 미소로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 줄 예정이에요. 그동안 상대의 환한 미소,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담긴 표정 많이 못 본 만큼 그것을 제가 올 한 해 2배, 3배 넘치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할 때 부모님과의 소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아이들을 열심히 관찰하고 한다 하더라도 가정의 모습을 배제하고 본다는 것은 반쪽짜리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에서의 모습, 기관에서의 모습을 모두 이해할 때 아이들을 진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자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도 자주 연락 주세요. 너무 사소한 것으로 연락하는 것은 아닐까? 주저하실 수 있지만 아이들 문제로 사소한 것은 절대 없다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한 해 동안 저와 자주 소통해 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소통을 중시해서 이것을 늘 강조하면서 늘 덧붙이는 게 어머님들도 부담 없이 언제나 연락 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사소한 것도 꼭 연락 달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런 표현도 어머님들께 하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학부모가 되고 나서 이게 얼마나 믿음이 가는 말인지를 알게 됐어요. 사실 사소한 걸로 연락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좀 바쁘신데 방해될까봐 말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반가워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신다면 어머님들이 정말 믿음이 확 가실 거예요. 이렇게 멘트나 인사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제 궁금하신 것들 제가 받을게요. 질문을 좀 받을게요. 이미 8302 선생님이
만 3, 4세 혼합반이에요. 기존 원어 아이들과 새로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재원 아이들은 사실 미리 만날 수 있잖아요. 이 미리 만나는 기간 동안 입학식 전날, 그러니까 OT 전날까지라든지 입학식 전날까지 이 아이들은 미리 친해져 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 라포 형성하는 시기가 필요하죠. 그거를 신입생들이 오기 전에 끝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첫날, 입학식 첫날 나는 이미 재원 아이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름이면 내가 다 노력해서 외워놔요. 그래서 그날 이 친구들 리드를 할 수 있게, 리더가 될 수 있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내 편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 3월 2일, 뭐 입학식 날부터 신입 아이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3, 4세 혼합반이라고 했으니까 재원의 경우 3, 4세가 있자는 건 4세가 3세를 조금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원에서는 교사 마스크는 벗지 말라는데 어떻게 OT 때 멘트를 해야 될까요? 이게 3월부터는 어쩌면 벗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멘트에서 최대한 그렇게 한다고 노력하고 저희가 아직은 우려가 돼서 마스크는 쓰고는 있지만 저희도 곧 벗을 날이 있을 텐데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멘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어쨌든 간 아이들은 그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그 멘트는 정말 꼭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왜 해야 되냐면 그건 우리의 정말 올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들이 얼굴 표정, 입 모양 같은 걸 많이 못 봤잖아요. 그 7세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멘트는 꼭 이제 응용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초임인데 OT 할 때 초임 티가 날까봐 걱정되는데 전문성 있는 교사처럼 보이는 팁이 있을까?